104페이지. 자, 교재 104페이지 가셔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취득세 부가징수를 보셔야 되는데, 취득세 부가징수가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세율만큼 출제 비중이 많은 파트이기 때문에 이 취득세 부가징수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이런 개념들을 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잡으셔야 될 거, 취득세 부가징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잡으셔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6주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취득세 부가징수는 어떻게 합니까?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자진 납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 징수 방법을 알았으면 여기다가 납부 기간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취득세를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는지. 자, 교재 104페이지 읽어볼게요. 자, 교재 104페이지 갈로 1번입니다. 취득세 가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 자, 넷째 줄부터 60일 이내. 그 다음에 다섯째 줄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여섯째 줄 6개월. 갈로 열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9개월. 자, 그러면 금방 읽어본 이야기를 정리하면 취득세 납부 기간은 어떻게 된다? 상속에 의한 취득이냐, 상속 이외의 취득이냐에 따라 납부 기간이 다르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는 6개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는 9개월 이내. 상속 이외의 취득은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거, 취득세 납부 기간은 상속에 의한 취득이냐 상속 이외의 취득이냐에 따라 납부 기간이 다르다는 거, 이걸 기본적으로 잡으셔야 되고, 교재 105페이지 갈로 2번입니다. 우리가 취득세 가세 물건을 취득한 후 그 가세 물건이 중과 대상으로 변경되었을 때는 60일. 그 다음에 갈로 3번, 우리가 취득세를 비과세, 가세 면제, 경감받은 후에 부과 대상 또는 추징 대상으로 변경되었을 때는 60일. 그 다음에 교재 106페이지. 자, 갈로 4번입니다. 우리가 신고 납부 기간 이내에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하는 날까지. 자, 왜 그런지는 세법 시간에도 공부하셨고, 등기법 시간에도 공부했고, 중개 실무 시간에도 공부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법 시간에 30분 전에 보셨습니다. 30분 전에 보셨는데, 자, 일단 정리해놓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취득 사실을 등기하려고 하는 경우, 우리가 취득 사실을 등기하려고 하는 경우 취득세 납부 기간은 등기 접수하기 전까지입니다. 왜 그런지는 30분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뭐라고? 2011년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가 가능하지요. 요 이야기를 가지고 요걸 후려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2011년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는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걸 공시법 시간에 공부한 대로 설명하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해야 등기 신청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60일이 되기 전에 등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 취득세 납부 기간은 60일이 아니고 등기하기 전까지. 왜?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가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교재 108페이지. 자, 108페이지 3번. 자, 읽어볼게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보통 징수한다. 자, 보통 징수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눈도장 찍으셔야 됩니다. 자, 1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취득세는 신고 납부가 원칙이에요. 근데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보통 징수한다고요. 그 다음에 갈로 3번. 자, 우리가 1시간 전에 공부한 일시적 2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안 한다 그랬지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1시간 전에 뭐라고 배우셨냐면은 주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면 조정 대상 지역이더라도 8% 중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1에서 3% 기본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 세율이 유지가 되려면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반 지역은 3년, 조정 대상 지역은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매해야 되지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거 생각하면서 갈로 3번을 읽어봅시다.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갈로 3번을 읽어보셔야 돼요. 자, 갑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2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반 지역은 3년, 조정 대상 지역은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중과세율과 일반 세율의 차이 나는 금액을 우리가 구청에서 추징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으나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또는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1주택이 되지 못하면 중과세율과 일반 세율의 차액을 구청에서 추징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1주택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중과세율과 일반 세율의 차액을 세무공무원이 보통 징수한다고요. 그 다음에 교재 109페이지. 그러니까 교재 109페이지 부가세, 지방교육세 및 농특세 그 옆에다가 적으십시오. 18페이지 참고. 18페이지 참고라고 적으시고 말 그대로 18페이지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6주 전에 교재 18페이지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빈대 붙는 조세에 어떤 조세가 있는지를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취득세 부가세를 따로 공부하시고 등록면허세 부가세를 따로 공부하시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부가세를 따로 공부하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따로 보시면 공부만 열심히 했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헷갈려서.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교재 18페이지에서 전체 조세 부가세를 한꺼번에 정리하셔야 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교재 109페이지 보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이 부가세를 조세별로 따로 공부하시면 혼란만 가중돼요. 그래서 교재 109페이지를 보지 마시고 교재 18페이지에서 전체 조세 부가세를 한꺼번에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덜 혼란스럽고
그러고 제가 18페이지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부가세는 우리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109페이지 보지 마라. 보려면은 18페이지를 봐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취득세는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112페이지. 자, 교재 112페이지. 자, 등록 면허세입니다. 자, 등록 면허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등기 등록에 대하여 부과되는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가 있고, 우리가 면허 허가에 대하여 부과되는 면허 허가에 대한 등록 면허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만 출제를 하지,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만 출제하지, 면허 허가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우리 시험 출제 범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면허 허가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안전히 무시하시고,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만 공부하시면 되는데, 2011년 법 개정 이후 등록 면허세는 납세 의무자, 가세 표준, 세율, 부가 징수 4개 파트 위주로만 물어보지 기타 등등을 물어볼 가능성은 1%밖에 안 됩니다. 그러고 등록 면허세에서 평균적으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작년 31회 때 2문제 나왔었습니다. 작년에 너무 무리해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등등을 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딱 4군데만 보십시오. 4군데만 보는데, 이것조차도 4군데만 보시는데 이거 보는 것도 부담스러우시면 등록 면허세 자체를 갖다가 버리십시오. 왜? 올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작년에 2문제씩이나 물어봤기 때문에. 원래 1개 물어봐야 되는데 작년에 2개 물어봤으니까 올해 안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 면허세는 조금이라도 부담이 된다면 갖다가 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물어보면 4군데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등록 면허세가 이해가 되려면은 3과목이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취득세가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민법 공부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법이 어느 정도 공부가 완료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등록 면허세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취득세나 민법이나 등기법이 아직 공부 시작을 안 하셨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이 1, 2월 과정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민법 공부 아직 안 끝났다는 이야기고 등기법이 아직 안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부담 없이 시청만 하십시오.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고, 괜히 또 듣고 나 이해 안 돼서 죽겠다 하지 말고, 오늘은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부담 없이 시청만 하시고, 우리가 1, 2월, 3, 4월 2번 반복해가지고 민법, 등기법, 취득세가 정리되면 6월 달에 요거 완벽하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시청만 하십시오. 자, 교재 114페이지.
교재 114페이지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 우리가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등기 등록된 권리를 가지는 공부상 권리자입니다. 여기가 정확하셔야 돼요. 공부상 권리자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민법을 공부하시고 등기법을 공부하시면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 설정 등기를 했을 때 등기 등록된 권리를 가지는 공부상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개별 등기 시의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일일이 구분하는 건 시간 낭비예요.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누구다? 등기 등록된 권리를 가지는 공부상 권리자이다. 이렇게만 잡으시고 앞으로 민법 공부 끝나고 등기법 공부가 끝나고 나면 저당권 설정 등기 했을 때 공부상 권리자가 누구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을 때 공부상 권리자가 누구인지가 자연스럽게 구분되기 때문에 10월 30일 날 정답을 찾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필기만 해 놓으시면 돼요. 필기해 놓으시고 제가 맛배기로 한 놈만 설명을 해 볼게요. 저당권 설정 등기. 우리가 저당권 설정 등기 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면은 우리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을 때 등기 등록된 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공부상 권리자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누구냐면은 저당권자입니까? 누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채권자. 실무적으로 이야기하면 은행. 이게 봐봐요. 민법 공부, 등기법 공부가 끝나고 나면 공부상 권리자가 누구인지가 저절로 구분되기 때문에 등기 유형별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를 일일이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필기만 해 놓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5월달부터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재 119페이지 119페이지 등록면허세 가세표준 119페이지에서 공부할 만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없고 교재 120페이지 그 교재 120페이지 그 부동산 등기 표준세율 표 중간에 보시면 가세표준이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자, 뭐를 잡으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가세표준이 등기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요게 구분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구분되셔야 되는데 자, 요것도 민법 공부 끝나고 등기법 공부가 끝나고 세법 공부가 끝나고 나면 기억하기 싫어도 나도 모르게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맛배기로 세 군데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오늘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시청만 하시라 그랬습니다. 5월달 되면 다 이해되니까. 자, 그럼 제일 먼저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우리가 저당권 설정 등기 시 등록면허세 가세표준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를 하시려면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저당권 설정 등기 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저당권 설정 등기 시 자,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당권자인 채권자입니다.
우리가 저당권 설정 등기 시 등록 매너세의 납세 의무자는 등기 등록된 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공부상 권리자인 저당권자인 채권자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채무자 입장에서 판단하시면 안 되고 채권자 입장에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이 없으시거나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걸 뭡니까? 채무자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합니다. 왜? 채권자가 돼본 적이 없어서. 너무 대놓고 이야기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본 적은 있어도 내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사람들이 자꾸 뭡니까? 채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채무자 입장이니까. 채무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저당권 설정 등기 시 등록 매너세 납세 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는 채무자가 아니고 담보를 제공받는 채권자예요.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을 합시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채권자 입장에서 저당권 설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돈 안 떼이려고, 그걸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채권 금액 확보하려고. 그래서 등록 매너세 가세 표준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가액이 아니고 채권 금액이에요. 왜? 채권자의 채권 금액을 위한 등기잖아요. 봐요. 세법 공부, 등기법 공부, 민법 공부가 마무리가 되면 저절로 정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시청만 하시고 5월 달부터 도전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그러니까 이것도 채권자 입장에서 접근하셔야 돼요. 자, 채권자 입장에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채권자 입장에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을 하는 이유. 그러니까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 이행을 안 하니까 채권자가 채권 금액을 강제로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채권자가 채권 금액을 강제로 해소를 하기 위해 가지고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하고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등록 매너세 가세 표준은 등록 매너세의 가세 표준은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 가격이 아니고 채권 금액. 자, 그 다음에 지역권입니다. 자, 지역권. 자, 지역권이 뭐냐면은 이게 지역권입니다. 요거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우시는데, 자, 도로가 요렇게 생겼고, 자, 을 소유 비토지는, 우리가 을 소유 비토지는 도로를 접하고 있지 아니한 맹지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언제인지부터는 모르겠고 갑소유 A 토지 일부를 여기 이동 통로로 사용하고 있을 때, 그럼 이때 을이 소유하고 있는 B 토지를 유식한 말로 요역지라 그러고, 그러니까 을이 소유하고 있는 B 토지를 요역지라고 이야기하고, 이 을 소유 요역지를 유지 사용 하기 위하여 갑 소유 성역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뭡니까? 지역권이에요. 우리가 을 소유 요역지를 유지 사용 관리를 하기 위하여 갑 소유 토지 일부 성역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지역권입니다.
여기 이제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법 시간에 배웁니다. 지역권은 성역지에 설정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법 문제에서 묻습니다. 지역권은 성역지 가액을 가세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물어봐요. 왜? 헷갈리라고. 지금부터 이제 혼동이 있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역권은 성역지에 설정 등기를 하지만 성역지를 위한 등기가 아니고 요역지를 위한 등기잖아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가세 표준은 성역지 가액이 아니고 요역지 가액이에요. 그러니까 민법 공부가 끝이 나면 이게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요 정도만 맛배기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교재 120페이지 세율입니다. 자, 교재 120페이지 우리가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우리가 등기부 갑구에 등기하는 소유권 등기냐, 등기부 을구에 등기하는 소유권 등기 이외의 등기이냐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이 달라지고, 소유권 등기 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취득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제일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 이게 뭡니까? 원시 취득 아닙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가 취득으로 이야기하면 원시 취득이잖아요. 원시 취득이냐, 상속에 의한 취득이냐, 정려에 의한 취득이냐, 유상 취득이냐에 따라 소유권 등기 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결론, 기억할 이유가 없다. 기억할 이유가 없다. 기억할 필요가 없다. 왜 기억을 안 하셔도 되냐면은 그 이유는 오늘만 벌써 2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2011년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는 취득세로 통합하여 징수해요. 우리가 2011년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는 등록면허세를 따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 취득세에 통합을 해가지고 취득세로 통합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2011년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는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2011년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율이 2011년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이 세율이 필요 없는 세율이에요. 그래서 중개실무에서 이 세율은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2011년 법 개정 이후 여기에다가 답을 던진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소유권 등기 이외의 등기 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가끔씩 물어보기 때문에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좋고로 세율이 똑같습니다. 얼마? 1000분의 2.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가등기,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 설정 및 이전 등기 세율은 동일하게 얼마? 1000분의 2. 요거는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교재 124페이지. 자, 등록면허세 부가징수입니다. 자,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부가징수한다? 신고납부한다. 언제까지? 거기 첫째 줄, 등록을 하기 전까지. 자, 그런데 125페이지 2번입니다. 등록을 한 후 중과세 대상으로 변경되었을 때는 60일. 그 다음에 3번, 비과세, 가세 면제,
경감받은 후 추징 대상으로 변경되었을 때는 60일. 그 다음에 교재 126페이지. 교재 126페이지 부가세. 그 옆에다가 적으십시오. 18페이지 참고. 아까 취득세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가세는 개별 조세별로 따로따로 보면 너무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교재 18페이지에서 전체 조세 부가세를 한꺼번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 126페이지 보지 말고 보려면은 18페이지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등록면허세에서 보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취득 관련 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마무리됐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2주 후에 오시면 부동산 보유 관련 조세인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